대학가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체포와 대학 당국의 강경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맨하튼의 한 호텔 앞에서 난민들 간의 폭력 사태가 발생했는데 당시 현장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됐습니다. 31대 뉴저지 한인회가 출범하고 무려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인수인계가 마무리됐습니다. 재외동포청이 해외 이주 신고 및 해외 이주 알선업 등록과 관련된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이제 학교 급식의 소금과 설탕의 양이 줄어듭니다. 농무부가 지난 24일 급식 기준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 대학가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경찰의 체포와 대학 당국의 강경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인디애나대 블루밍턴에서는 경찰이 시위대 33명을 체포했습니다. 같은 날 커네티컷대에서도 경찰이 천막을 철거하고 한 명을 체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서던 캘리포니아대에서도 전날 밤 시위대 93명이 무단 침입 혐의로 체포됐고 한 명에게는 특수폭행 혐의도 적용되는 등 전국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보스턴 소재 에머슨대에서는 시위대 108명이 체포됐고 경찰이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위는 텍사스대, 에모리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위들은 대학 내에서 반유대주의 논란으로도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유대인 학생들은 캠퍼스 안에서의 안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겔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해야 한다면서도 증오나 차별, 폭력 위험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하버드대와 조지 워싱턴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당국은 상대적으로 온건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는 시위대가 텐트촌을 형성한 것을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고 조지 워싱턴대는 시위대 소음 때문에 로스쿨 기말고사 장소를 변경하는 정도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뉴욕에서의 난민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맨하튼의 한 호텔 앞에서 난민들 간의 폭력 사태가 발생했는데 당시 현장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되면서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1일 맨하튼 8번가에 있는 더 로우 호텔 밖에서 난민들 사이에 패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 호텔은 몰려든 난민 보호소로 활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영상을 보면 호텔 앞 도로에서 10여 명의 난민들이 패가 갈려 막대와 벨트 등을 휘두르며 싸움을 벌였습니다. 교통통제용 콘을 집어던지는 장면도 찍혔고 한 남성이 집단 구타를 당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이 영상을 둘러싼 누리꾼들의 반응이 매우 비판적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들을 귀국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최근 몇 년 동안 아프리카와 중남미에서 온 난민들로 인해 인구가 급증하며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2022년 봄 이후로 19만 명 이상의 난민들이 뉴욕으로 유입됐고 이 중 6만 4천 명 이상이 도시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뉴욕시는 학교와 호텔 시설까지 쉼터로 활용하고 있지만 공공서비스는 포화 상태에 달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사회적 긴장과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간 불법 이민자들과 경찰의 충돌 등 폭력 사태와 범죄도 이어지면서 이들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도 갈수록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3월에 근원 개인 소비지출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멈추고 정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무부가 발표한 3월 근원 개인 소비지출 PCE 수치는 시장 예상치 2.7%를 소폭 웃돌며 2.8%를 기록했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포함한 전체 근원 개인 소비지출 가격 지수도 예상치를 초과하는 2.7%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2월과 비교했을 때 두 지수 모두 0.3% 상승해 시장의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과 개인 소득 역시 각각 0.8%, 0.5% 증가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높은 물가에도 여전히 지갑을 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한편 시장은 이번 데이터에 일정 부분 안도감을 표현하며 인플레이션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는 강세로 개장하고 미 국채 수익률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근원 개인소비 지출은 변동성이 높은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지수로 간접 지출을 포함한 품목 비중을 분기마다 조정해 트렌드를 더 민감하게 반영합니다. 연준은 기준금리 결정을 위해 참고하는 주요 지표로 이 근원 PCE 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3월 근원 PCE가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 2%보다 높은 모습을 보이면서 적어도 올 여름까지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CEO가 최근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가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다며 시장이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의 최고 경영자는 최근 인터뷰에서 시장이 경제 연착륙 확률 추정을 70%로 보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라며 자신은 그 확률을 절반 정도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이먼 CEO는 어제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시장에서는 연착륙 확률을 70%로 보고 있지만 자신은 그 절반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이먼 CEO는 지금이 1970년대와 비슷해 보인다며 당시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재발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그는 특히 1972년과 1973년의 경제 변동을 언급하며 단기적인 안정감에 속아 장기적인 경제 위험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이먼 CEO는 그동안 미국 경제가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향하고 있다는 우려를 여러 차례 지목했고 최근 몇 달간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정체되면서 그 경고의 울림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다이먼 CEO는 최근 인플레이션 정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미국 행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출을 지목했습니다. 그는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국내 총생산의 6%에 해당하는 약 2조 달러에 이르며 이는 성장의 많은 부분을 주도하고 있지만 사라지지 않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1대 뉴저지 한인회가 출범하고 무려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인수인계가 끝이 났습니다. 어제 열린 이사회에서 결과 보고가 있었는데요. 전임 회장이 의혹이 된 금액을 반환해 마무리됐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어제 이사회를 개최하고 한인회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30대와 31대 한인회 간 인수인계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최종 인수인계는 지난 4월 1일 양측이 사인을 해 31대 출범 후 3개월이 지나서야 마무리됐습니다. 에드리안 리 회장은 전임 집행부와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해 늦어졌다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회계 내역을 살펴본 결과 일부 항목에서 의혹이 있어 해당 금액을 반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액은 총 27,200불, 지난해 뉴저지 주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 13만 불의 일부입니다. 어떤 이제 또 서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제 그쪽에서 이제 전 회장님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서 딜레이가 되면서 지금 4월 달인가요? 네. 4월 달에 이게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쪽에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도네이션을 또 이제 반납을 한 게 27,200불입니다. 회관 건축 관련 논의도 있었습니다. 어제 이사회에는 전임 박은림, 김경훈 두 전임 회장이 참석해 회관 건립기금 관련 논의를 가졌습니다. 박은림 전 회장은 현재 6만 1,000불의 건축기금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회 이사들은 별도 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건축기금을 뉴저지 한인회로 이관해 줄 것을 요청했고 기금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전임 회장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뉴저지 한인회는 오는 6월 5일 뉴욕 컨트리 클럽에서 한인회 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히고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이 해외 이주 신고 및 해외 이주 알선업 등록과 관련된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이 결혼이나 취업 등으로 해외에 이주하려는 사람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해외 이주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해외 이주법은 해외 이주 신고와 해외 이주 알선업 등록 등 이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동포청은 우선 시행 규칙에서 해외 이주 알선업체의 보증보험 가입 기간을 1년 이상에서 1년에서 3년 이하로 변경해 상한을 늘렸습니다. 보장액이 정해진 상황에서 가입기간 상한이 없이 기간이 늘어날수록 지급 대상도 늘어 1인당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를 보완한 겁니다. 또 해외 이주 신고인은 이제 국세, 관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각각 제출할 필요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에 동의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밖에 해외 이주 확인서의 재발급이 가능해지고 확인서의 유효기간 규정도 삭제돼 이주민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확인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제출 서류의 설명이 구체화돼 혼인을 기초로 한 연고 이주 시 필요한 서류들이 명확히 지정됐습니다. 이기철 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적 미비점을 해소하고 재외 동포들의 편의성을 증진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학교 급식의 소금과 설탕의 양이 줄어듭니다. 학교에서는 저당 시리얼이나 요거트를 제공해야 하고 나트륨 역시 지금보다 10에서 15% 줄여야 합니다. 농무부가 지난 24일 급식 기준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2월 처음 제안된 내용에서 업계와 전문가, 대중 의견을 취합한 뒤 마무리 지어진 내용입니다. 우선 학교에서 제공하는 시리얼과 요구르트의 설탕량은 지금보다 10% 줄여야 합니다. 애초 초코우유 등 맛이 가미된 우유급식을 전면 제한할 예정이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침 급식의 나트륨은 10%, 점심 급식의 나트륨은 15% 줄어들고 급식에 사용하는 곡물의 80%를 통곡물로 써야 한다는 현행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농무부는 학생 대부분이 첨가 당과 나트륨을 과다 섭취해 식이질병이 증가하고 있다며 학교 급식을 개선하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규칙은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되지만 실제 시행은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시리얼, 요구르트 설탕 제한과 급식 나트륨 제한은 2027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한편 뉴욕시 보건국은 패스트푸드 체인 음식과 음료수에 대해서도 설탕 과다 경고 라벨 의무화 조치를 확대합니다. 패스트푸드점을 중심으로 최소 15곳의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는 레스토랑에 대해 설탕 과다 경고 라벨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사전 포장식품에 대해선 오는 6월 19일, 음료와 비포장식품에 대해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전 세계에서 매년 생산되는 플라스틱 제품은 4억 입방톤이 넘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도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건데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11%가 코카콜라 제품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매년 생산되는 플라스틱 제품은 4억 입방톤이 넘습니다. 이들 중 상당 부분은 폐기돼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일부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돼 공기 속을 떠돌다가 사람 몸에 흡수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배포된 과학발전 잡지에 실린 한 논문에 따르면 전 세계 6개 대륙의 플라스틱 오염에는 주요 대기업들의 책임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자들은 10만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플라스틱 쓰레기 180만 개 이상을 분류한 결과 56개 회사가 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의 50% 이상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코카콜라가 최대 배출 기업으로 11%나 차지합니다. 전 세계 각지의 자원봉사자들이 해변과 공원, 강 등지에서 수거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조사한 결과 쓰레기 180만 점 이상 가운데서 91만 점에서 상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카콜라와 펩시코, 네슬레, 다농 등 대기업 제품이 가장 많았습니다. 연구자들은 플라스틱 제품을 많이 생산하는 회사일수록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도 비례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는 것만이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 주의회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2018년 뉴저지주 검찰청장이 시행한 주 로컬 경찰의 이민 단속 협조를 금지하는 행정 지침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주의회 공화당 소속 의원은 주 검찰총장의 행정 지침은 법 집행을 제한함으로써 시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공공안전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뉴저지를 불법 입국한 이들의 피난처로 만드는 정책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텍사스주 등이 보낸 망명 신청자를 태운 버스 중 일부가 뉴저지로 도착하는 상황 속에서 나왔습니다. 뉴저지가 불법 입국한 이민자의 피난처가 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전미 주의회 협의회에 따르면 전국에서 200개 이상의 지방 및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이민자 구금 요청에 대한 협조를 제한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2025 회계연도 뉴욕주 최종 예산안에 일명 주택 불법 점유자 퇴출 법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존 리우 주 상원의원과 론킴 주 하원의원이 지난 4일 주 상하원에 각각 상정한 법안으로 예산에 포함되면서 법제화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존 리우 주 상원의원은 24일 주택 불법 점유자들은 결코 세입자가 아니라고 재차 강조한 후 이들을 재판 절차 없이 내쫓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법안은 뉴욕주의 부동산 소송 및 절차법 제711조 1항에 명시된 세입자 정의에서 주택 불법 점유자를 제외시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24일 나소 카운티 제리코 턴파이 콘크리트 포장공사와 서포 카운티 로버트 모세스 코즈웨이 콘크리트 분리벽 설치 공사, 이스트햄튼 교차로 재설계 및 공사가 시작될 것이라며 롱아일랜드의 낙후한 도로 및 교차로 인프라 개선 작업이 마무리되면 보다 안전해지고 이동 시간 단축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로 건설 일자리도 최소 350개가량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저지 트랜짓이 지구의 날을 맞이해 이를 기념하고자 모바일 앱을 사용하는 신규 고객 5,000명에게 무료로 왕복 탑승권을 제공합니다. 무료 탑승권은 뉴저지 트랜짓 앱을 사용한 적이 없는 신규 고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 5,000명에게 제공하며 프로모션 코드 EARTH24를 입력하면 됩니다. 뉴저지는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현대화할 예정입니다. 2040년까지 모든 버스를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합니다. 현재 캠든 카운티에서 8대의 전기 버스가 시범 운행 중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지만 밤부터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5도, 섭씨 13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섭씨 10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전 한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